미국 대선 결과가 트럼프 정부 이기를 알렸습니다. 트럼프의 선거인단 과반 확보가 확정되면서 승리 선언을 했는데요. 4년 만에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고 오는 2025년 1월 20일 공식적으로 취임 예정입니다. 선거운동 당시 이야기했던 공약 중에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 1기 때 무역 대표를 맡았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라이트하이저는 강경론자이기 때문에 중국에 강한 관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60%까지 관세를 부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은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아는 대로 0.25bp 인하를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bp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12월은 0.25bp 인하를 할지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와 세금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리 문제에 대해 연준에 압박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법적인 문제로 연준 의장을 해임해야 된다면 그만둘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나 총재를 해임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확실한 선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와 연준의 대립 구도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연준을 주무르고 싶어 할 것이고 연준은 객관적인 지표만을 보고 의사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둘의 대립에 따른 방향성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계획했던 일들을 순조롭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 파월 의장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다 보니 차기 연준 의장을 미리 선임해서 파월 의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이야기도 나온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의장을 미리 선임하면 새로 선임된 의장의 방향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드는 것이죠. 상황만 두고 보면 씁쓸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장중 1402원까지 돌파하며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요동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에는 분명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방향성에 놓여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 발표까지 한 주간의 이슈 같이 알아보았고요. 다음 주도 다양한 소식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